Watch the clock ticking off the wall. But tonight I'm letting it go. Spend my coin.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이한 형식으로 찾아뵙네요. 약간 라디오 형식, 팟캐스트 형식인데요. 이런 팟캐스트 형식의 영상을 찍으려면 사실은 이전에는 엔지니어도 있어야 됐고, 지금도 라디오는 그렇죠. 작가분, PD님 다 계셔야 됐는데,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혼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도 여기 이렇게 딱 거치대에 달려 있고, 이런 줌에 있는 L8 기기도 있죠. 사실은 줌 수입 회사에서 이렇게 기기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바로 뒷광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뒷광고를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유튜버의 입장과 또 제가 사전에 연락을 드린 이제 구독자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브랜디드입니다. 재밌다. 브랜디드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돈을 받고 영상을 제작해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브랜디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 유튜버들한테 우리 회사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줄게. 그러니까 좀 잘 소개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유튜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보통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죠. 보통 금액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몇만 원,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독자 수나 아니면 뷰수, 그다음에 인지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사실 저도 의뢰를 많이 받았고, 사실 이 영상도 이 줌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요청한 브랜디드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앞쪽에 이렇게 유료 광고 문구도 띄워놨고, 수시로 이렇게 좀 노출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많이 넣을 겁니다. 광고는 광고니까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브랜디드 광고들이 초반에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 공정위에서 관심이 없었을 때에는 좀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광고라고 하면 그 시기에는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도 광고를 안 해야 이게 좀 뷰가 많이 신뢰성이 올라가고,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도 광고가 아니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뷰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뒷광고들이 되게 많았죠. 이해는 합니다.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버의 입장으로 그런 의뢰가 들어왔다면 좀 고민을 하긴 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때는 정말 쩔이어가지고 그런 거 안 들어왔죠. 어찌 보면 다행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튼 브랜디드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제작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협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품을 줄 테니까 그냥 이 제품을 받고 소개를 해달라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의뢰죠. 특히 이제 IT, 저희 같은 IT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품 줄 테니까 한번 써보고 좋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의도인데 돈은 안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초반에 이런 것들은 광고가 아니다.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소개를 하는 건데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00원짜리라도, 돈이 아닌 100원짜리라도 제품을 제공을 받았으면 그거는 당연히 리뷰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 6월 달에 제가 찍었네요. 그리고 이제 올리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거 올렸으면 좀 이슈가 됐었을 거고요. 이게 또 누구를 저격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는데 그때 올렸으면 누구를 저격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싸울 용기가.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때 이렇게 비공개로 아직까지 돼 있고 언젠가 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받아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유료 광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공정위에서 다 공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세 번째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 뭐 유료다 아니다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들은 유튜브만 하진 않아요. 여러 개의 채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채널도 하고 있고 다른 채널에 뭐 촬영 감독 PD도 하고 있고 또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개의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로 의뢰가 왔어요. 어떤 제품에 대한 브랜디드가 와서 뭐 블로그 의뢰 왔으니까 글을 열심히 써서 소개를 잘 해줬단 말이죠. 뭐 제품도 받고 돈도 받고 뭐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에도 좀 소개를 해볼까? 라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리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광고일까요? 아닐까요? 유튜브만으로 봤을 때에는 이득이 된 게 없잖아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이미 블로그로 그 리뷰에 대한 값어치는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유튜브에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로 쓰지 않는다. 유료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도 되게 많았고 저는 좀 반대인 게 이렇게 제가 좋아서 쓴 거지만 여튼간에 제 돈 주고 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품을 리뷰를 함으로써 제가 얻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제품 리뷰로서 구독자도 얻을 수 있고요. 잘 리뷰를 하면 뷰수도 얻을 수 있어서 애드센스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또 이게 내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뭐 광고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정위 표시를 해달라라고 해요. 그냥 업체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여기도 다 같이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뭐 유튜브로 받았는데 블로그를 쓰거나 블로그로 받았는데 유튜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한쪽은 사실 리워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받았다고 적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이런 이제 협찬 유료 광고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버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 입장이에요. 쟤는 저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유혹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들어가려면은 보통 대학 4년 시간을 투자했죠. 4년 동안 뭐 학비 투자했죠. 공부 투자했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를 들어가면 연봉 한 3천 정도로 저희들은 시작을 했어요. 10년을 벌어야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벌어야 3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어느 정도 유튜버를 키우는데 물론 노력은 했지만 뭐 이렇게 전문적인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1년만 열심히 그리고 업체 측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좀 빼달라. 뭐 협찬 받은 거 빼주면은 내가 뭐 너한테 의뢰하고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의뢰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갈등이 되죠. 건당 뭐 몇백씩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나만 쓰면은 임원급 월급이 나오는데 연봉이 나오는데 이런 유혹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유혹들을 버틴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거짓말했던 이런 사람들 뭐 한예연이라든지 이슈가 됐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퇴출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갔다 해도 그때 받은 돈들을 뱉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뱉어내라는 건 아니지만 참 쫓겨나도 이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참 씁쓸하네요. 유튜버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 판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영상을 200개 넘게 올렸는데 뭐 이렇게 뒷광고 한 거는 없네요. 제가 혹시나 해서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깨끗합니다. 또 이제 구독자 입장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의 팟캐스트 진행이니까 구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들어볼게요. 이 준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화 인터뷰도 여기에 다 녹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OBS라든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라이브로도 다 가능하니까 좋네요. 진짜 이거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사운드 블러스터라든지 아니면 베링거 좀 옛날 제품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엔지니어가 필요했는데 5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네요.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전화 인터뷰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사전에 미리 이메일 보내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전화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리는 건 들어가는데 말은 여기다 해야 되더라고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김타치입니다. 오늘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 이제 뒷광고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의 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제 네. 의견을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네. 요즘에 이슈가 되는 네. 뒷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일단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뒷광고는 소비자 기만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치만 이게 유튜버나 이제 다른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네네. 어쨌든 이분들도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비용을 쓸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네. 사실 우리가 TV나 이런 각종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PPL이라고 해가지고 대놓고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쵸. 예 근데 그 PPL 사실을 다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들도. 그쵸. 뭐 나중에 표기를 한다든지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유튜버 분들도 이게 뒷광고가 이게 이슈가 됐지만 시청자들도 솔직히 익숙하거든요 이런 뒷광고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비자 기만 행위지만 이거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뒷광고가 아닌 정식적인 앞광고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혹시 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구독자 입장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의 이제 수익의 지급으로서는 좀 네. 더 필요하다. 필요했던 부분이고 조금 더 네. 이렇게 사회가 조금 더 판이 조금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은 또 기프티콘 네. 보내드린다 했으니까 이따 이 번호로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네요. 이분은 되게 전문적으로 이쪽 판을 좀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되게 잘해 주시네요. 한 분 더 인터뷰 요청을 해서 그분도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전달드린 우리 유튜버 뒷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의견 좀 여쭤볼게요. 뒷광고 얘기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네네. 사실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영상들이 광고가 많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서 네. 실제 후기나 내돈 내산 이런 걸 검색해서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광고라고 하니까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차라리 처음부터 광고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감안을 하고 봤을 텐데 그거를 그렇죠. 속였다는 게 이제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진 않나요? 왜 그랬을까? 돈을 벌려고 했겠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채널을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을 사람들. 이용해서 속여서 좀 돈을 벌려고 했다는 자체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기만행위네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터뷰 끝나고 제가 선물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뭐 이제 우선은 다들 뭐 좋게 보지는 않고 뭐 잘 됐다, 잘 걸렸다. 그리고 이렇게 김한행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 유튜브 시장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들 입장에서도 좀 시장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광고라고 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객관적인 영상을 올리는 게 더 이 시장을 더 깨끗하게 된다는 거를 이제는 좀 알게 된 것 같고, 또 이제 구독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신뢰를 좀 갖는 게 이 시장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이런 이제 포맷인데 되게 어색하네요. 다음에도 좀 이런 팟캐스트 형식의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Wow.